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첫 시간 자유낙하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어떻게 운동할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동시에 낙하하면 어느 물체가 먼저 바닥에 떨어질까? 기원전 4세기경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빠르게, 더 먼저 떨어진다라고 주장하였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실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주장을 2000년 이상 믿어왔죠. 자, 오른쪽에 이 갈릴레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아주 유명한 실험을 통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피사의 사탑 위에서 동시에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떨어뜨려요. 이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질량이 큰 물체가 더 먼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처럼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동시에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유명한 실험이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어떤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고 체계로 전환되었을까? 과학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갈릴레이, 그리고 뉴턴의 결정적인 실험을 따라해보고 과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패러다임이란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를 말해요. 탐구 목표입니다. 과학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사고 실험을 설명할 수 있다. 준비물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과학사에서 오랫동안 큰 영향을 끼친 철학자예요.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조사하여 발표해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을 자연운동과 강제운동으로 나누었어요. 자연운동은 물체의 본성에 따라서 지구 중심을 향하는 물과 흙처럼 이렇게 운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방향, 불과 공기처럼 이렇게 운동하려고 하는 것을 강제운동이라고 했죠. 자, 강제운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계속 작용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외력의 개입이 없으면 바로 멈춘다라고 주장하였어요. 예를 들어서 공중으로 던져진 물체, 자, 처음에 어떤 운동을 하죠?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방향, 즉 강제 운동을 하죠. 하다가 이 운동이 끝나는 지점, 꼭대기 지점이겠죠. 이때부터는 지구 중심을 향하는 자연 운동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과학에서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탐구는 무엇일까? 사고 실험 봅시다. 마찰이 없는 빗명과 같이 실제로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을 상상의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우리 사고 실험이라고 해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낙하 속력에 관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을 수행해 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거운 돌과 가벼운 돌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무거운 돌일수록 본래의 장소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더 크기 때문에 가벼운 돌보다 더 빠르게 낙하한다고 주장하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무거운 돌과 가벼운 돌을 줄로 묶은 다음 낙하시킬 때 두 돌의 속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게 돼요. 자, 가운데 친구가 질문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거운 돌이 가벼운 돌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고 했는데 두 돌을 묶어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자, 오른쪽에 앉은 남자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가벼운 돌이 느리게 떨어지면서 무거운 돌의 낙하를 방해하니까 무거운 돌 하나일 때보다 더 느리게 떨어질 거야. 어때요? 그럴듯하죠? 자, 왼쪽에 앉은 여자친구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가벼운 돌과 무거운 돌이 합쳐져서 더 무거워졌으니까 그렇지. 무거운 돌 하나일 때보다 더 빠르게 떨어질 거야. 자, 어때요? 이 말도 그럴듯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론입니다. 무거운 돌이 가벼운 돌보다 먼저 떨어져. 하나의 이론으로 서로 모순되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동일한 상황에 대해 하나의 이론으로 추론한 결과가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 자체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즉, 위 추론으로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빠르게 떨어진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그 이론이 틀렸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사람들은 물체가 계속 운동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요인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어요. 임페투스설입니다. 14세기 스콜라 철학자 뷰리당은 임페투스가 운동의 원인이라고 설명하였어요. 즉, 돌멩이를 던지면 던진 사람으로부터 돌멩이에 전달된 임페투스가 돌멩이를 앞으로 날아가게 한다라고 주장한 거죠. 수평면에서 굴린 공이 정지하는 까닭을 임페투스설로 설명해 보세요. 공이 굴러가는 것은 공을 굴릴 때 임페투스라는 내재적인 힘이 공에 전달되었기 때문이며 공이 굴러가는 동안 공에 전달된 임페투스가 조금씩 감소하기 때문에 공의 속력이 느려지다가 정지하게 된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물체가 운동할 때는 항상 마찰력이 작용하므로 갈릴레이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공을 굴리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관성 법칙을 유도하였어요. 관성과 관련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을 우리 그림으로 그려서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결과부터 볼까요? 마찰이 없다면 빗면의 한쪽 끝 O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에서 내려간 공은 처음과 같은 높이인 A지점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때 맞은편 빗면을 완만하게 하면 공은 같은 높이인 B지점까지 올라가게 될 거고 더 멀리 운동을 하게 돼요. 따라서 맞은편 빗면이 지면과 나란하다면 공은 영원히 운동할 거예요. 이를 통해 갈릴레이는 마찰이 없다면 일단 움직인 물체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아도 영원히 운동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자, O 지점에서부터 떨어진 물체에 마찰이 없다면 같은 높이인 A 지점, 같은 높이인 B 지점까지 운동을 해요. 자, 수평면과 나란하게 기울기를 조정을 하면 물체는 마찰이 없다면 어때요? 끝없이 계속 움직이겠죠? 갈릴레이는 사고 실험을 통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한다고 결론 내렸는지 서술해 보도록 합니다. 운동하던 물체가 멈추는 것은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며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체는 등속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 계속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내렸죠.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빗면에서 굴러가다가 멈추는 공. 첫 번째, 갈릴레이 이전에는 공이 운동하는 방향으로 기동력이 작용하지 않아 멈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갈릴레이 이후부터는 공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여 멈추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바뀌었죠. 만약 공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공은 계속 운동할 것이다 라고 밝혀낸 거예요. 자, 이번에는 뉴턴입니다. 뉴턴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중력이라고도 부르는 이 만유인력이라는 힘을 도입해서 지구상의 물체의 운동뿐만 아니라 행성의 운동, 조석 현상까지 설명한 거예요.
산 꼭대기가 지구 대기권 밖에 놓인 높은 산을 상상하고 이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대포를 쏜다고 가정한 후에 포탄의 속력에 따라 포탄이 어떤 운동을 할지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대기권 바깥에다가 이렇게 포탄을 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속력이 작으면 중력에 의해 떨어지니까 이렇게 모양을 그리겠고, 점점점 속력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될 거예요. 같이 한번 결과 살펴봅시다.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원리를 뉴턴의 사고 실험을 적용해서 설명해 볼 텐데요. 포탄을 약하게 쏘면 날아가다가 지구 중력 때문에 곧바로 바닥으로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세게 쏘게 되면 조금 더 멀리 날아가요. 하지만 역시나 지구는 여전히 포탄을 아래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포탄은 날아가는 동안 높이가 조금씩 낮아져서 결국 바닥에 닿고 말겠죠. 하지만 지구는 여러분 둥글게 생겼어요. 둥글기 때문에 더 세게 포탄을 쏘게 되면 지구 표면이 휘어있는 효과 때문에 포탄은 점점 더 늦게 바닥에 닿게 돼요. 점점 더 세게 쏘게 되면 포탄은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서 떨어지게 될 것이겠죠. 그보다 더 세게 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지구 반대편을 지나 영원히 바닥에 닿지 않게 될 거예요. 이것은 포탄이 지구 중심을 향해 떨어지는 정도에 비해서 지구 표면이 더 많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포탄은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는 있지만 바닥에 닿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계속 돌 수 있으며 이것이 인공위성의 원리인 거예요. 뉴턴의 사고 실험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포탄을 쏘게 되면 포탄의 속도에 따라 날아가는 거리가 달라지게 돼요. 인공위성의 원리 적용해 봅시다. 만약 포탄의 속도가 충분히 크면 포탄은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계속 운동할 것이다. 마찰이 없는 빗면과 같이 실제로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을 상상의 실험을 통해 그 결과 예측하는 것을 우리 뭐라 한다 했죠? 사고 실험이라고 한다. 자, 이것은 사고 실험을 통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를 무엇이란다? 자, 여러분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 하에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등속도 운동한다. 이것이 바로 관성이에요. 갈릴레이가 증명해낸 것이죠. 자, 뉴턴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이 힘을 도입하여 지구상의 물체 운동 뿐만 아니라 행성의 운동, 조석 현상까지 설명한 거예요. 뭐죠? 만유인력이죠. 중력이라고도 해요. 자,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방향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유낙하 운동.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체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뿐이다? 중력뿐이다. 시간에 따라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요. 지표 근처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물체의 속력은 무게와 관계없이 약 9.8m/s씩 빨라진다. 어디서 많이 봤죠? 9.8m/s 제곱. 이거 뭐죠? 중력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 속도의 변화. 얼마씩? 9.8m/s씩.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입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 수평 방향으로 던진 이후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 뭐밖에 없죠? 중력밖에 없어요. 던지는 순간 힘이
작용하지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작용하지만 던진 이후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다? 중력밖에 없어요. 자,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의 운동으로 나누어 해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수평 방향은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어떻게 운동한다? 운동하던 물체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 연직 방향, 아래쪽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점점점 속도가 증가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겠죠. 수평 방향의 등속 직선 운동과 연직 방향의 자유낙하 운동,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까? 수평 방향으로는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처음 속도 0에서부터 점점점 중력을 받고 떨어지는 물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물선 운동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물체는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떨어지게 되고요. 자유낙하할 때 물체의 속력은 무게와 관계없이 몇 초, 약 9.8m씩 빨라진다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물체 A는 자유낙하시키고 물체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A와 B는 바닥에 어떻게 떨어질까요? 자유낙하 운동이나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나 둘 다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다? 중력밖에 없어요. 따라서 떨어지는 동안 걸리는 시간은요, 같아요. 동시에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나무도막의 연직 방향 속력은 일정하게 자유낙하하는 나무도막 연직 방향 속력 일정하게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9.8m/s씩 점점점 증가한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수평 방향으로 나무도막을 던졌을 때 나무도막은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한다?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한다. 다른 말로 등속도 운동한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실험 동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자유낙하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해보고 중력이 물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